구독, 좋아요. 김진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참여연 선거 진행되고 있죠. 지금 네. 결과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죠. 네, 지금 개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참여연 선거 개표 확정됐다. 지금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그 국회 일본 국회 상원이 참의원이잖아요. 그 참의원 선거 최대의 그 관심사가 바로 뭐였냐면 연립 여당이죠.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현재의 과반 의석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결국에는 실패한 겁니다. 예. 일본은 일단 특히 참의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총 248명이에요. 근데 이제 3년마다 절반인 124명을 선출을 합니다. 올해는 결혼 1명을 포함해서 125명을 선출하는 거였어요, 이번 참의원 선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하고 무관하게 임기가 남은 기존의 의원 75명에 달합니다. 자민당, 공명당이. 그렇기 때문에 75명의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 그 의석수가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125석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50석만 확보하면 과반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실패해서 지금 저 표에 보시는 것처럼 47석을 확보하는 거에 그쳐서 75 더하기 47 하면은 몇입니까? 122죠. 그래서 과반인 125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지금 이제 현지 매체 NHK 같은 경우는 자민당 정권에서 이렇게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다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립 여당이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서 이번 참의원에서도 이렇게 패배하면서 중의원, 참의원 모두에서 여소야대가 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지키지 못하는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면서 지금 일본 전국이 그야말로 지금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자민당이 그러면 사실상 이 절반 과반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다른 정당들 내에서 좀 도드라진 정당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게 네. 저도 이제 이 아이템을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려고 준비를 하면서 가장 주목했던 곳이 바로 저 일본인 퍼스트. 되게 익숙하시죠. 네. 트럼프가 2010년 중반부터 바람을 미국에서 불러일으켰을 때 뭐 마가 운동도 했고 결국에는 이 아메리카 퍼스트 했었던 건데 일본인 퍼스트를 외쳤던 참정당이 약진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군소 야당의 약진이 가장 눈여겨볼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자민당이 기존의 이 지지층을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저 군소 야당에다 뺏긴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이 군소 야당의 약진이 주목되는데 일단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이 국민민주당 그리고 참정당 그리고 뭐 국민보수당 등등의 이 군소 야당들이 의석수를 늘렸습니다. 가장 크게 볼 곳이 바로 참정당인데 참정당은 특히나 한 석밖에 없었던 곳이거든요. 예. 이번에 이 참의원에서 근데 14석을 확보했어요. 네, 그리고 한 석도 없었던 일본 보수당도 2석을 확보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참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당수가 바로 가미야 소헤이,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40대 남성인데 지금 이 정당이 좀 재밌어요, 여러분. 예. 참정당이 어떤 정당이냐면요, 유튜브로 시작했다. 그래요? 정당 자체가 출연이 유튜브예요? 네, 일본인 포스트를 전면에 내세운 우익 성향. 근데 대단히 뭐 강성이어서 뭐 국내 언론 특히 뭐 MBC 등등에서는 극우라고 이렇게 라벨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떠올리는 이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일본 우선주의, 일본인 퍼스트를 외쳤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 축소,
그리고 외국인의 토지 구매 제한을 비롯한 이 외국인 배제를 대대적으로 앞세워가지고 이 기존의 자민당 텃밭을 공략했었던 그런 정당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가미야 소에이 좀 소개를 해드리면 47살이고요. 후쿠이현 출신이에요. 간사이대 나왔고 대학 졸업 후에 가업을 이었는데 파산해서 이 고등학교에서 세계사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세계사 강사였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2007년에 오사카부 스이타시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2007년에 정계 입문했고요. 2007년. 그리고 2020년에 그러니까 2012년에는 자민당에 입당했는데 낙선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20년에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이 보수 성향의 이런 이 어젠다들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전해오다가 2020년에 창당한 게 바로 지금의 참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 만에 지금 이렇게 참의원 선거에서 14석을 확보하는 이 대대적인 약진을 한석에서 14석으로 대대적인 약진을 하게 돼서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그렇고 현지에서도 그렇고 이 참정당 그리고 참정당의 저 대표인 가미야 소헤이를 대단히 주목하고 있다. 중앙 정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건 바로 참정당의 비례대표로 지금 저 사진 속에 보시는 카미야 당수가 2022년에 참의원 의원의 비례대표로 참정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한석 참정당 그리고 저 가미야 당수 이렇게 2020년에 된 거고 지금 3년 만에 참의원 선거에서 한석에서 14석으로 저렇게 늘게 됐다. 근데 지금 저들이 저렇게 전하는 게 외국인 배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적이죠. 지금 한국에 지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제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국내에서도 이 중국인들의 이 부동산 구입 같은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계하고 우려하는 목소리 크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많이 오게 되면서 이 중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외국인 범죄가 제주도에 되게 크게 늘어가지고 그게 사회면에 여러분들이 기사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역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저 참정당이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매입 제한 그리고 비숙련 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그리고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내세웠고요. 그러니까 싼 노동력이라고 해서 외국인들 자꾸 끌어들이면 일본인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 그래서 이 저소득 노동자층이 품었던 불안을 적절하게 공략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또 이 국민 부담률 이게 지금 45.8%인데 이걸 35%로 낮추고 또 적자 국채 발행해가지고 재정을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일각에서는 뭐 우익 포퓰리즘이다라고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외국인에 대한 뭐 배제 뭐 이런 거 갖고 뭐 극우라고 쉽게 낙인을 찍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 물가 상승이 높고 그리고 이 실질 임금 이런 거는 점점 뒷걸음치고 있고 그리고 이 어떤 양극화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고성장했던 그 시대를 한참 지나서 이제는 이 저성장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 것들이 이제 이렇게 먹혀 들어가면서 지금 이런 그 현상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그걸 딱 정확하게 러스트벨트부터 공략했던 게 트럼프잖아요. 바로 지금 저 참정당도 그렇게 공략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주변국에서는 많이 주목을 한 게 바로 뭐냐면요. 일단 이거 보실까요? 저는 참 이게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건 이제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교도통신에서 발표한 30대 이하에서의 이 국민민주당 그리고 참정당의 2030 세대 그리고 이 40대까지 해가지고 이 돌풍이 대단히 눈여겨볼 거리다. 이 젊은 층에서 국민민주당은 중도 우파로 분류되고요. 그리고 참정당은 극우, 뭐 대안 우파로 분류가 되는데 이 저 정당들에 대한 2030 그리고 40대까지 이 돌풍 대단히 지금 이 세대별로 그 성향이 뚜렷이 보여서 참 저 표가 유의미하다라고 흥미롭다라고 해서 제가 저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에서는 특히 저 참정당이 내세우는 게 바로 뭐냐면요. 저 참정당 보니까 정말 10대, 20대, 30대 여기가 꽉 차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참정당 같은 경우는 개헌을 해야 된다 하면서
미국 때문에 생긴 평화 헌법을 폐지해야 된다, 자주국방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곳이 바로 참정당입니다. 참정당 같은 경우는 40대 정치인들 그 40대 참여가 가장 높고, 그리고 저 당수 아까 보여드렸던 저 카미야도 47세잖아요. 근데 이제 20, 30, 40에서의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자민당이 어떻게 보면은 받고 있었던 그 우파 성향의 그 지지가 저쪽으로 많이 같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일본도 2030, 그래서 이 40에서의 그 40대에서의 그 우파 지지가 저런 식으로 군소 야당으로 많이 흘러갔다는 거.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화 헌법을 폐지해야 된다. 미국 때문에 생긴 평화헌법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군대가 주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주일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국인 노동자나 뭐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뭐 자주국방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헌법에 있는 국민 주권이 아니라 국가 주권을 내세워야 된다. 그리고 쌀이 주식이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 농업에 대해서 그 지켜야지 된다. 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이 반세계화, 반이민, 그리고 민족주의, 이제 이런 것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어서, 사실 이 국내 언론에서는 너무나 손쉽게 라벨링하는 게 극우화라고 해서 라벨링을 하는 게 바로 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반세계화, 그리고 반이민, 민족주의잖아요. 이건 사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화의 어떤 이 트렌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우익화가 되고 있다, 우경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국내 뭐 MBC 등등에서 뭐 극우화라고 쉽게 라벨링 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손쉽게 낙인 찍을 것이냐 놓고 봤었을 때는 반세계와 반이민 그리고 민족주의계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예, 한 가지 더. 그러면 네. 이시바 총리 문제가 연관돼 있잖아요. 네. 그 이시바 총리의 사실 퇴임 문제가 일부 거명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네. 부분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시바 총리는 물러나지 않겠다. 지금 네. 버티기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하원 모두, 그러니까 중의원, 참의원 모두 연립 여당이 여소야대가 되는 거는 지금 자민당이 1955년에 창당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지금 일본 전국은 시계제로에 들어간 겁니다. 크게 시나리오는 두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론상으로는 상하원 모두 여소야대가 됐으니까 정권 교체가 가능하죠. 예, 형식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과연 그거는 일단 이론상으로, 시나리오상으로 그런 거고요. 가장 이제 현실성으로 높은 거는 이제 연립 여당이 다른 야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연립 정권을 확대해서 과반수를 회복하는 정계 개편에 나서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제3야당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또 이렇게 개표 결과가 나오는 전후로 제가 일본의 여러 여당들 그 야당의 그 반응을 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들어왔는데, 일단 아직 어느 곳에서도 연정에 그 참여하겠다는 그 뜻을 밝히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일단 가장 주목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에 이렇게 참정당이 저렇게 한석에서 저 사람 딱 한 명이었는데 이번에 14석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저 가미야 소에이가 이번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밝힌 게 바로 뭐냐면요. 나는 연정의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연립 여당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유럽과 같은 여러 소규모 정당을 연정으로 구성하고 4-5개 정도의 정당으로 연정 내각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앞으로 이 군소 야당이 자민당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 이 정당들끼리의 이 정책마다의 주요 정책마다의 합종 연행을 통해서 서로 이 차별화 하는 그 의정 활동을 하고, 또 타이밍이 온다면 이 4-5개 야당이 덩어리를 키워가지고 중심을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
이 주도하는 이 연립 여당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노다 이 등등의 어떤 이 유력 그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도 당장에 지금 이 연립 여당과의 연정에는 그냥 바로 상을 엎어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이 참정당을 비롯한 강성 우파의 약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본 정치권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해박하신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유신회가 있었는데 일본에. 네네. 근데 이 유신회도 결국에는 돌풍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사그라들었었다.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 한국처럼 대지역주의는 아니지만 일본도 소지역주의는 있다. 그래서 이 유신회 같은 경우도 오사카 베이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기반이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참정당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가미야 소헤이 같은 경우가 본인이 자민당 그 입당에다가 낙선하고 나서 한 2010년대 내내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활약해서 2020년에 당을 만들어서 2022년에 참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3년 만에 14석이 됐다라고 저 참정당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저 참정당도 지역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치도 지역 기반은 있어야 그것이 베이스가 돼서 계속해서 유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기반도 없는 저 군소 야당들이 어떻게 과연 세를 지키고 분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 저는 저 강성 우파 주장은 2010년대 초반에 유신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사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없다는 점에서 약하다는 점에서 지켜봐야지 된다. 의정 활동을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지금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일본 쪽의 전문가들은 그럼 이제 이번 선거를 갖고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연립 여당 그러니까 자민당이 역대급으로 힘이 없는 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자민당이 워낙 그 셌던 일본에서 이런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장 힘이 세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에 달렸다라는 말이 일본 내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자, 자민당 정권이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서 붕괴하는 상황, 참정당이 어떻게 돌풍을 일으켰는지 그 상황, 일본 선거, 참여 선거 살펴봤습니다. 김진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